자, 앞에서 저 부정적분 배웠어요. 부정적분. 뭐 미리 저번에 앞에서 한번 필긴 했죠. 정적분하고 부정적분하고 뭐가 다르다. 그죠? 자, 정적분은 뭐냐? 앞에 부자가 빠졌죠. 부자가.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닫힌 구간이 있어요. a에서 b까지. 있어요. 연속함수입니다. 구간에서. 그때 이 스몰 f의 부정적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라지 f라고 쓴다고 했죠. 그랬을 때 요놈의 부정적분 라지 fx에다가 요 구간에 b를 대입을 하고요. 시작 a를 대입을 해서 빼요. 얘놈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거기다가 b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빼라고요. 우린 얘를 갖다가 정적분이라고 해요. 얘를 갖다가 정적분의 정의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정적분의 정의는 아니고 원래 이제 증명해서 받아들이시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원래 아는 정리가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있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은 모르죠. 배워도. 그죠? 그리고 산술의 기본 정리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역시나 배워도 모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바로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 미적분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리가 되겠죠. 당연히. 내가 계산하는 시작이니까. 근데 과거의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증명을 통해서 다 가르쳤어요. 근데 애들이 하도 어렵다고 찍어대니까 교과서를 바꿔버렸어요. 얘를 정의라고. 이거를 정의라고 바꿔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까? 정의는 정의인 건데 정의를 새롭게 만들었어. 애들이 어렵다 그래서. 무슨 말 같지 않은 짓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후배들은 다시 제대로 배워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교육과정이. 아무튼 어쨌든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얘를 정적분의 정의라고 가르쳐요. 정적분은 뭐냐? 함수가 있는데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때 그 함수의 부정적분에다가 b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빼. 그거를 갖다가 요 fx라는 함수의 정적분이라고 하자 라고 가르치고요.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기호로 인티그럴 fx dx. 요까지는 부정적분하고 똑같죠. 여기에다가 요 구간의 값, 닫힌 구간의 그 값을 갖다가 a, b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수학적 기호의 차이는 적분 중에서 부정,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는 거 아니야. 뭐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간이 정해졌다는 거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분과 정적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읽을 때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고 그냥 기호로 읽는 거고, 의미는 fx를 갖다가 a에서 b까지 정적분했다. 정적분한 값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별거 없죠? 예를 들어서 인티그럴 1에서 2까지 뭐 x의 세제곱 dx 이런 걸 계산을 하래요. 그럼 우선 이놈의 부정적분을 따져놔야 되겠죠. 뭐예요? 4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c죠. 그죠? 거기에다가 b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빼랬잖아. 그럼 여기다 넣어보시면은 4분의 1 16 더하기 c에서 빼기 4분의 1 더하기 c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연산을 해서 나온 게 값이 답이야. 정적분 값이라고 하는 건데, 해보니까 이 과정상에서 필요한 게, 자연스럽게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게, 정적분을 구하려면 부정적분을 어쨌든 구해놓고 대입을 해야 되잖아. 구하면서 동시에 대입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복잡해지잖아. 얘는 그나마시 항이 하나지만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은 구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려면 자연스럽게 도입해야 되는 게, 우선은 부정적분부터 구해놔야 돼. 그래서 우선 얘를 계산할 때 우리는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 라지 fx를 먼저 구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구간에 있는 연속인 이 구간, 닫힌 구간에 있는 a, b를 대입을 해서 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요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a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라지 fx를 먼저 구해 놓고 대괄호 표시를 하고 여기에다가 a, b 이렇게 써 놓으시면은 요 표현이 요 표현인 거예요. 얘랑 같은 표현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하려면은 어쨌든 이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새롭게 기호를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거쳐서 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뭐다? 얘다. 계산 어떻게 한다? 라지 f 여기에다가 이거 대입한 거 이거 대입한 거 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우리가 라지 fx가 지금 스몰 fx의 부정적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연산하는 거 한번 보니까 슬쩍 보니까 우리가 수학은 굳이 불필요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잘 보니까 부정적분은 부정적분이다 보니까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돼. 그지? 근데 어차피 지금 얘 정적분 계산할 때는 거기다가 대입하고 뺄 거다 보니까 상수는 무조건 지워질 거 아니야. 무조건.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하실 때 쓰는 이 부정적분 라지 F라든가 어쨌든 그 P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은 적분상수를 여기는 안 써요. 어차피.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써도 무조건 지워지니까. 알겠지?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용어 기호에서 나오는 새로운 용어 보시면은 뭐 어쨌든 뭐니 해도 새로 도입된 건 6 있는 애 아닙니까? 6 있는 애. 그죠?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정적분을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구간이라는 기호잖아요. 앞에 연속해서 배웠던.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적분 구간이라고 불러요. 적분 구간. 이라고 부르고요. 예, 구간의 끝 아닙니까? 구간의 끝 아닙니까? 여기 끝 저기 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인티그럴의 정적분에다가 여기다가 쓰는 요 구간의 끝을 갖다가 아래 끝 밑에 쓴 끝이라 그래서 아래 끝, 위 끝. 아래 끝, 위 끝. 인티그럴 요 기호에 여기가 아래 끝, 위 끝. 요거 기호 하나 새로 도입된 거고 나머지 똑같죠? P적분 함수. 어제 누가 물어봤더라? P적분 함수가 뭐냐고 어떤 자식이 물어봤던데. 적분 당함. 그래서 P적분 함수, 적분 변수. 오케이? 이 정도 기호. 자, 우리가 앞에서 적분이 뭐라 그랬어요? 적분. 부정적분을 배우면서 이제 적분이라는 게 뭔지를 배웠거든요. 적분이 뭐예요? 미분 거꾸로. 나가 진짜 부끄러우니까 나가. 초딩이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 강원이 적분이 뭐야? 그래서 앞에서 배운 부정적분 적분이 뭐야? 웃기는 짜장라면들이야. 어떻게 적분을 몰라? 미분은 뭐야? 정의역에 따라 그러지 말자 우리. 뭐야? 도함수의 부정적분 찾기. 아니 미분이 뭐냐고. 미분? 응. 도함수 구하기. 도함수 구하는 게 미분이야. 적분이 뭐야? 부정적분 구하는 게 적분이야. 앞에서 배운 게. 그럼 이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 이것도 적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분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인 거야.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도 적분한다고 하고 정적분 값을 구하는 것도 적분한다고 하고. 아니 미적분을 배웠는데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뭔지 모르시면 뭘 배운 거야. 거꾸로 한다 이딴 소리 할 것 같으면 배우기 전에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적분이 뭔지 배웠습니다. 정적분 값을 구하는 게 적분이다. 됐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부정적분하고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적분은 식이고 정적분은 값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왠지 좀 납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입을 하잖아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은 값이니까 이 적분 변수를 내 맘대로 막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부정적분을 바꾸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정적분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 첫 번째가 만약에 이게 정적분이라고 배웠는데 그럼 정적분에서 아래 끝하고 위 끝이 같으면 배운 대로 해보니까 뭐 나오겠어요? 무조건 0 나오겠죠. 정적분 값은 무조건 0. 그죠? 왜요? 뭐가 자꾸 날라다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팔이. 뭐 때문에 그래? 아니 얘 제로예요. 한시장이 내심 너밖에 없어. 난 맹물이고 여기 아무것도 안 들고 얘 왔는데. 제로예요. 제로 안에도 뭔가 미세하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아니 여기 이거 조용히 해. W 0g이에요. 사기야 사기.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인티그럴 A에서 B까지의 적분 구간이 있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적분의 정의, 시작은 이건데 그럼 여기 이제 아래 끝, 위 끝에서 항상 위 끝이 아래 끝보다 커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적분의 적분 구간 A, B가 있을 때 내가 아래 끝하고 위 끝을 체인지하고 싶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성질 두 가지. 다 있어요, 책에. 없네? 자, 있어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없네.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없음 말고. 자, 쌤 없어요. 아, 이거 어디냐면은 저기 244쪽. 네? 저 또라이 아니야? 저 돌돌이 같은 이랑. 자, 이거는 저기다 그냥 쓰세요. 저기 뒤에 있긴 한데 저기 있어요. 252쪽에 있습니다. 252쪽에 있어요. 사사에도 있다 했는데 쌤이 기대줬어. 됐죠? 성질 두 가지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제 모르세게 합시다. 이따 보고 여기 이따 다시 빠꾸에서 보겠구나. 빠꾸에서 빠꾸 여기 있죠? 방금 한 얘기 빠꾸 아 여기 있네요. 부정적분에서 이제 배웠던 어떤 성질이 있었는데 정적분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피적분함수에 상수배가 있으면 앞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피적분함수의 상수.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상수인지 아닌지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뒤에 가서 이제 변수를 봐야죠. 그죠? 변수를 봐야 상수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은 부정적분에서도 있던 거죠. 그죠? 강원이가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가 물어본 거 아니요. 그저께 언제 조건이 뭐냐고. 그죠? 그 얘기죠. 인티그럴 fx 더하기 gx a에서 b까지가 있으면 찢어도 되네. 합쳐도 되네. 덧셈 뺄셈에서 부정적분보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잘 쓰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요 2번이나 3번 성질을 쓰려면 우선 1차적으로 뭐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먼저? 적분 구간이 같아야 돼요. 적분 구간. 적분 구간이 같아야 돼요. 적분 구간이 보이셔야 됩니다. 뭐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보이긴 할 텐데 얘네 둘은 적분 구간이 먼저 체크가 돼야 됩니다. 적분 구간이. 얘랑 비스꾸리꾸리한 게 뒤에 하나 있거든. 적분 구간이 같으면 정적분을 합쳐도 되고 찢어도 되고 당연히 찢는 거야. 솔직히 뭐 구간이 같냐 안 같냐 볼 필요도 없겠죠. 찢을 때는. 합칠 때 적분 구간을 보셔야 되겠고 요거랑 이제 비스꾸리꾸리한 게 자,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갖다가 A에서 C까지랑 C에서 B까지로 나눴어요. 덧셈으로. 그래도 되냐 이겁니다. 당연히 되죠. 왜? 아이씨 정적분 정의로 보시면 얘가 라지 F B 빼기 라지 F A 아니야. 좌변이. 얘 뭐야? 라지 F C 빼기 라지 F A고 얘는 라지 F B 빼기 라지 F C니까 뭐 지워지기 똑같아요. 당연히. 아 그러니까 하나의 정적분을 저렇게 찢을 수가 있네. 얘네가 주로 이제 어떤 하나의 정적분을 적당하게 그 구간을 갖다가 다른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쪼갤 수가 있다 이건데 첫째 줄에 써 있는 것처럼 임의의 실수입니다. 지 맘대로 또 지레짐작하시지 마시고 C는 A와 B 사이에 있는 값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티그럴 1에서 2까지 fx dx가 있으면 얘를 갖다가 1에서 3까지 하고 3에서 2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실제로 되는 건 확인해 보면 되잖아. f3 빼기 f1, f2 빼기 f3 지워져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다는 거고 요 관계식 많이 쓸 겁니다. 많이 쓸 건데 주로 원래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하는 건 이쪽 방향을 많이 해요. 이쪽 방향. 하나의 정적분을 구간을 쪼갤 때 많이 씁니다. 구간을 왜 쪼개느냐? 대표적으로 구간을 왜 쪼개겠어? 정적분을 하는데 구간을 왜 쪼개? 구간마다 뭔가 식이 달라지면 쪼갤 수밖에 없겠죠. 얘네가 이미 아시다시피 뭐 이제 구간마다 함수가 다른 거 봤잖아. 범위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적분하려면 쪼갤 수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많이 할 텐데 단순 계산 말 그대로 이 정리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단순 계산을 할 때 얘를 시키는데 이쪽으로 갈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위에랑 비슷하죠? 아까 위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gx dx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합칠 수 있대잖아. 공통적으로 뭐 약간 비슷해 보이는 거는 우변의 두 개인데 하나로 합쳐져요. 얘도 하나로 합쳐져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밑에 거는 뭐가 체크돼야 되냐? 적분 구간이 같은지가 보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물론 이제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 위에 걸 쓸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게 P적분함수가 같아야 돼요. 이게 아마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P적분함수가 같으면 그거를 쓸 수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선 얘가 먼저 같으면 그때 같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같으면 다 될 거예요. 그렇게 풀라고 된 의도니까. 같으면 뭘 확인해야 되냐? 윗끝하고 아래끝이 덧셈으로 붙었는지 보셔야 돼요. 윗끝과 아래끝이 덧셈으로 붙었는지. 그러면 저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할 수 있겠지. 대충 보니까 약간 연쇄적으로. 그지? 인티그럴 1에서 2까지, 인티그럴 2에서 3까지, 인티그럴 3에서 4까지 땡땡땡 해가지고 인티그럴 뭐 2024에서 2025까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P적분함수 똑같다면 다 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겠다? P적분함수. P적분함수가 같은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P적분함수가 같은 상황에서 구간의 윗끝과 아래끝이 붙어야 되는데 얘 같으면 다 붙어. 알겠습니까? 다 붙을 수밖에 없게끔 낼 거고 요 상황에서 이제 앞에서 배운 거를 접목시켜서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P적분함수가 같다는 거는 변수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도 같은 거죠, 함수가. 그죠? 이렇게 달라도. 그래도 같은 거죠. 됐죠? 네. 오이씨. 자, 앞으로 그러면 정적분이 뭔지 봤고요. 자, 앞으로 이제 빠꾸 해서 정적분을 이렇게 써주는 책은 이 바이올밖에 없는데, 자, 순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내려가게 해서는데 앞으로 좀 가보시면 이거 아니구나. 정적분의 이거 아니구나. 여기 1번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여기 정적분의 뜻이 아닌데 자, 뜻은 아니지만 뜻이라고 치고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우리는 a에서 b까지의 스몰 fx의 정적분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거고 뭐 간혹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도 어지간하면 여러분은 잘 이렇게 안 해주긴 하겠는데 되도록이면 내가 또 하면 여러분이 쓸데없이 따라하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대괄호 표시해서 하는 부분이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저희를 양쪽에 다 대괄호 표시하면 또 이제 좀 샤프심이 아깝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라지 fx하고 여기다 이렇게 선 하나만 긋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해 그냥. 그렇다고 대괄호 하는 게 너무 귀찮으면은 실제로 이런 표기법을 쓰긴 합니다. 나중에. 왜요? 말 그대로 뭐 왜냐는 없고 그냥 불필요하니까 귀찮으니까 쓸데없는 걸 줄이기 위해서. 자, 정적분입니다. 우리가 고등교과에서 배우는 정적분은 보다시피 연속함수만 배웁니다. 하지만 연속함수가 아니어도 정적분을 하라 그러면 또 잘해요. 오히려 이제 확통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원래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 나중에 확통하실 분들은 수투를 먼저 좀 땡기시면은 그 확통에서 이제 3단원 공부할 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밀도함수. 그렇죠. 밀도함수 할 때 그게 나오죠. 처음에 몸이 자, 여기 가려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얘기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이므로 정적분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결과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어? 화살표. 무료 뿅. 부분이 있었나? 뿅. 화살표. 뿅뿅. 이렇게 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자,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쭉 돼 있는데 요 과정이 실제로 여러분이 정적분이라는 게 아까 이제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이 왜 그렇게 표현이 되느냐 그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인 건데 그게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인 건데 순서 정말 진짜 미적분의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기본 정리인 거야. 근데 이제 얘를 증명을 하려면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을 하려면은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먼저 증명을 해야 돼. 이거를 먼저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 1번이 아까 이거고요. 이거를 통상적으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 1번이라고 하고 요거를 갖다가 아까 걔를 2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뭐 결과만 알아둘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저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요 얘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대부분 정적분이 있어요. 자,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 dt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정적분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뭐예요? 라지 fx 빼기 라지 fa예요? 맞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ddx 하려는 거 아니야? x에 대해서 미분하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상수니까 뒤에 거 미분하면 뭐 돼요? 빵 되겠죠? 얘는 미분하면 뭐 돼요? 라지 f 프라임 되겠지. 근데 우리가 라지 f 프라임이 뭐야? 스몰 f잖아. 아, 그래서 된 거구나. 이렇게 증명하면 엉망으로 증명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원래 지금 내가 뭘 갖다 썼어?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갖다 썼잖아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건데 순서가 뒤바뀐 거야.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건 교과에 없는 거야. 이게 실려있는 책이 바이블인데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아 fx가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엄밀하게 증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로 교과에서 이름을 저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얘가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뭐 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 얘를 갖다가 뭐 교과서에서 뭐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진 않고요. 얘를 미분하면 저렇게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어려서 혹시나 이제 책 같은 거 수학 동화나 밖에 있는 그냥 그런 책 수학 귀신 뭐 이런 책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초딩애들 중에서 간혹 적분이라는 거를 접한 애들이 정적분이라는 거를 접해본 애들이 주로 정적분이 뭐라고 알고 있냐 주로 뭐라고 알고 있냐면 걔네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정적분은 책 좀 읽었다. 정적분은 그 만화책이죠. 자, 정적분을 넓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초딩 애들도 모르는 애보다 낫지. 자, 모르는 애들보다 낫지. 정적분을 넓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만화책으로 만화로 얻은 지식인 거고 정확하게 정적분은 넓이는 아니고 넓이랑 비슷해요. 비슷한 정도고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넓이랑 뭔가 밀접하기는 해. 완전히 이퀄은 아닌 게 왜 이퀄은 아니냐 이게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에서 요 인티그럴 기호가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L부터 왔다 그랬죠? S라 그랬죠? S가 뭔데? 숨, 그죠? 그 숨에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옛날에 실제로 다녔던 학생 중에 그 숨이라고 읽은 애 있었어요. 이거 숨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 친구 천년아닌 친구였습니다. 그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내가 그 친구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도 걔한테 얘기했어요.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라고. 네 얘기 계속 할 거라고. 그 친구 어디 갔더라? 성균관대 갔습니다. 성대 갔어요. 성대 갔는데 그 친구 아무튼 여학생인데 일반적인 여학생으로 좀 달랐어요. 선생님 좀 대하는 게 7번 했어요. 와,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그런 아이였어요. 나도 모르게. 원래 여학생들이 이렇게 잘 좀 조심스러우니까 함부로 막 때리거나 그러지 못하거든. 남자애들 이렇게 막 때려도 내 때린다고 해서 심하게 때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톡 쳐도 이렇게 머리를 친다거나 이래도
근데 걔는 나도 모르게 막 바로 차게 되고 책상에. 진짜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학생이었는데 항상 머리 안 감고 다녀가지고 머리 좀 감고 다니라고. 항상 이를 안 닦고 다녀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가지고 이빨 좀 닦고 다니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주고 어떤 수학적인 거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무슨 사람이 되라. 그거를 먼저 가르쳤던 아이였는데 아무튼 합에서부터 온 기호인데 여러분이 이제 수원에서 합에서부터 온 기호가 뭐 있어요? 시그마가 있죠. 그래서 시그마가 수학적으로 이제 뭐라 그랬어? 시그마가 뭐냐 물으면 뭐예요? 표준 편차. 그냥 합을 나타내는 기호라 그랬어요. 시그마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이상한 거라 그랬어요. 시그마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인티그럴 뭐예요? 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둘 다 합이에요. 합. 둘 다 합인데 차이점이 뭐냐? 시그마는 뭘 더하는 거냐? 수를 더한다고? 시그마랑 인티그럴의 차이점. 원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확통을 좀 배운 사람들이 뭔가 달라야 되지만 그렇게 확통을 배웠지만 뭐 남는 게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애들을 더하는 겁니다. 끊어져 있는 양을 더하는 게 시그마예요. 전문 용어로 이산적 별량이라고 하죠. 무슨 소리야? 그죠? 인티그럴은 말 그대로 쭉 붙어 있는 애들. 연속적인 별량을 더하는 게 인티그럴. 어쨌든 둘 다 합이야. 둘 다 합인 거거든. 그럼 이제 그 생각을 잘 가지고 가면서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한다는 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 만약에 fx가 지금처럼 x축 위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라는 거는 a에서 b까지 더하라는 거야. 뭘? fx를. fx가 뭔데? 함수값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 a에서의 함수값은 뭐냐? 이거잖아. 이거 지금은 이거잖아. 이 길이랑 함수값이랑 같아 안 같아? 같잖아. 지금은 b일 때 함수값은 뭐야? 요거잖아. 그럼 중간에는 예를 들어 한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또. 근데 이거를 갖다 어떻게 더하는 거야? 실수 여기서 여기까지 싹 다 더하는 거죠. 싹 다 더하는 거라고. 선을 연속적으로 더해. 뭐가 돼? 그게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가 만들어졌어요? A에서 B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정적분이 넓이구나. 근데 정확하게 넓이는 아닌 게 지금은 내가 fx가 x축 위에 있지만 만약에 fx가 x축보다 밑에 있다고 쳐요.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래. 그럼 정적분을 하라는 의미는 뭐라고? a에서 b까지 더하라는 거라고. 뭘 더하라는 거라고? 함수값을 더하는 거야. 근데 아까는 fx가 위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막대기 길이랑 똑같았잖아. 근데 지금은 이 막대기 길이에다가 뭐 해야 돼? 이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줘야 되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줘야 되잖아. 그럼 우선 마이너스는 빼내고 막대기 길이만 다 더하면은 뭐 나오겠어? 넓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실제 정적분은 이 넓이가 예를 들어 뭐 10이라고 하면은 이 정적분은 뭐겠어? 마십이겠지. 그래서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결론적으로는 그 구간에서 그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구간에서의 정적분 값은 넓이랑 같아요. 둘러싸인 넓이랑. 이게 기하학적 의미예요. 왜 같으냐?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좀 배경지식 설명을 좀 해준 겁니다. 네.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됐어요. 제. 물방울이 모여서 그래서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한 이 얘기가 이 적분 마지막 단원으로 가면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있어요.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마지막 단원에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마지막 단원이 있는데 이 정적분의 활용 단원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넓이야. 그러니까 정적분 가지고 뭐 하냐 이거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넓이야. 그러니까 활용. 또 하나가 이제 위치거리.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요 얘기가 뒤에 가서 정적분 활용 가면 똑같이 다시 나옵니다. 똑같이 다시.
근데요, 저거 네. 더한 거랑 네? 저거 더한 거랑 부정적분 그거 부정적분 대입한 거 뺀 거랑 왜 똑같아요? 무슨 말이지? 다시. 아니 저기 그 함수가 분석해서 더한 거랑 네. 저거 부정적분해서 저거 양극값 뺀 거랑 왜 똑같아요? 아 그거는 정의. 지금 네가 물어본 게 이 얘기 아니야? 내가 들은 게 이해한 게 맞다면? 얘가 왜 f b 빼기 f a냐 이거 그런 거 아니야? 네. 정의라고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자 정적분이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뭐 가끔 봐서 이제 분위기 좋으면 뭐 증명해주기도 하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데 증명. 좋아요 분위기가 지금? 네. 이 분위기가? 우선은 뭐 나중에 학기 들어가서 어차피 학기 들어가면 이런 거 또 할 일은 없을 거고 지금 같은 얘기를 또 할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시작 없어야 될 텐데 자 뒤에 문제 좀 보겠습니다. 예제 정적분은 어쨌든 부정적분과 더불어 연산입니다. 연산이니까 여기 연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산수 특히 그죠?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1번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저거 더하기 저거예요. 니한테 이런 거 야구야 처음이니까 보여는 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딱 보여요? 적분 구간이 같다는 게 보이죠. 왜? 뭐 좀 달라 보이지만 살짝 조작하시면 같아지죠. 그죠? 그리고 변수는 내 맘대로 바꿔도 된다고 했죠. 인티그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 빼기 1분의 x의 세제곱 빼기 1 dx니까 날리면은 약분되고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은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죠.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다가 2분의 1의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x 마이너스 1에서 0인데 하필이면 0이네. 얘 나가고 밑에 걸로 할게요. 자 밑에 계산하시면 되죠? 어차피 한 번만 할 건데 저걸 하는 건 좀 그렇고. 자 밑에 거 밑에 거 뭐가 눈에 확 들어오느냐. 우선은 이런 거는 좀 미리 바꾸라 그래요. 뭐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정적분에서는 변수가 다르면 변수를 좀 그래도 맞춰놓는 게 좋으니까 맞춰놓고 나면은 구간이 보인다고요. 달라요. P적분 함수가 똑같아요. 아. 이거 확 보이죠? 그럼 P적분 함수가 같으면은 무조건 다 된다 그랬어.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뭐를? 아래 끝, 위 끝이 덧셈으로 붙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붙었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의 dx 이게 돼요. 그죠? 계산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부정적분을 구해주시면은 x의 4제곱에다가 x의 세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2에서 1까지고 계산은 당연히 윗끝 대입하시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빼기 아래끝 대입하시면 16 빼기 8 빼기 2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제일 무난하게 하시는 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윗끝 대입 아래끝 대입해서 하시는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이 윗끝 대입 아래끝 대입해서 빼도 되고 뭐 좀 다르게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하기도 해요. 3분의 1로 분배해가지고 윗끝 대입하면 8이죠. 아래끝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빼니까 9네. 2분의 1로 분배해가지고 윗끝 대입하면 4고 아래끝 대입하면 1이니까 빼면 3이네. 얘는 3이네.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지가 더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수투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어차피 나중에 미적가면 다 이걸로 해요. 왜요? 왜냐면 여기가 들어오니까 어차피 이런 암산이 안 돼. 지금 이거 약간 암산하는 거 아니야 미리 넣어서. 그죠? 근데 어차피 미적 가면은 암산 못하니까 다 이걸로 해. 미적 가면 여기에 있는 함수가 다한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계산이 안 돼. 암산이 안 돼, 암산이. 아무튼 둘 중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혹시나 니네가 열심히 이렇게 써서 괄호 써가지고 열심히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끼어들더니 난 한 번에 하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꺼지라 그래. 자, 알겠죠? 됐고. 요거는 증명하 쉬운데 소리는 이거 이제 외우고 있나? 예.
우리가 이제 정적분 단어에서 가르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 원래는 이제 공식은 아니지만 교과에서 공식은 아니지만 공식으로 가르쳐서 외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대표적인 국민공식. 국민공식. 국민공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만큼 대부분의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럴 것 같은데. 국민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증명할 쉬운데 요거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에 정적분 값이 이게 되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써먹어도 되고요. 실제로 어디 가서 이제 공식화 하시냐면은 뒤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정적분 활용해서 넓이 파트 가가지고 공식화합니다. 넓이 파트 가서 공식화하고요. 지금 증명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증명 안 하려니까 그냥 잘 보시면은 우선은 증명 방법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직접 적분을 해요. 3분의 a의 x의 세제곱에다가 2분의 b의 x의 제곱에다가 cx 하고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 대입한 다음에 대입해서 빼요. 그러면은 3분의 a에다가 베타의 세제곱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요거를 갖다가 알파 베타가 요거의 근이니까 근과 계수로 갖다가 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약간 단순 노가다 써. 요런 게 하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죠? 너무 막 썼냐? 네. 그래. 3분의 a의 x의 세제곱 2분의 b의 x의 제곱 cx 대충 써도 알아들었다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자 3분의 a의 베타의 세제곱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거 쓰실 때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다가 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할 때 당연히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이죠.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하는 데 기준이 있어요. 그냥 2분의 b의 베타의 제곱 알파의 제곱이고요. c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렇게 되겠거든요. 그럼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다 묶여요. 우변도 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보이고, 그죠? 그럼 우선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좀 묶고 밑에다 쓰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갖다가 묶어낼 거고 남는 게 3분의 a에다가 요거 이제 뭐 남아요? 베타의 제곱에다가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의 제곱 이러고 남죠? 쟤는 2분의 b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남죠? 쟤는 c 남죠? 이런 식으로 이놈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여기에서 지금 어쨌든 우변에 보시다시피 스몰 b나 c나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그죠?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좀 조작을 하셔야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거든요. 그러면 c 자리에다가 지금 a의 알파 베타 넣으시고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어쨌든 a도 묶이죠. 쭉 뽑아내시고 그럼 나머지가 뭐 이런 거 있죠. 네? 잘 정리하면 되겠지? 더하기 개우는 거냐? 와, 씨. a까지 뽑아내고 마이너스 a로 뽑읍시다. 마이너스 a로 뽑아내시면은 여기는 지금 남는 게 3분의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남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알파의 제곱에다가 베타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알파 베타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남죠. 그죠? 6으로 통분하시게 되면은 6으로 통분하면은 여기다가 2배 주고 해 그 다음엔 알아서 알았어요? 뭘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잘 요구로 증명은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이제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그 정적 우리가 시그마 평행이동 배웠죠? 그죠? 근데 시그마도 합이고 정적분 인티그럴도 합이니까 당연히 시그마 평행이동이랑 똑같이 인티그럴도 평행이동이 되거든요. 당시에 시그마 평행이동 가르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했대요 유상이가. 자, 그러니까 정적분의 평행이동으로 갖다 증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 하지만 난 안 해주고 넘어가죠. 자, 다음에 값을 계산하래요.
우리는 이미 뭐 공부가 돼 있으니까 이 피적분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할 땐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우선 절대값 안에를 그려요. 이거죠? 그럼 얘가 이제 절대값 안에 함수의 함수값이 이렇게 풀마풀 나오죠. 근데 이제 0에서 3까지 적분하려면 0에서 3까지니까 2에서 부호가 한번 바뀌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인티그럴 0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면 되죠. 그죠? 2에서 3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하면 되죠.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2번 가우스가 나왔네요. 가우스. 맞아요. 얘 위에 게 절대값이 뭐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값 기준으로 범위 나눈다라면 가우스는 어떻게 나눠요? 정수 기준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제 범위가 0에서 2까지니까 어디서 끊으면 돼요? 1에서 끊으면 되겠죠. 그래서 인티그럴 0에서 1까지랑 2까지랑 절대값을 범위를 나누면 절대값이 벗겨진다. 지워진다고. 가우스를 범위를 나누면 가우스가 정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0에서 1까지는 가우스 얼마예요? 0이에요. 혹시 뭐예요? 피적분함수 0이에요. 그죠? 얘는 뭐예요? 가우스 하면 1이죠. 그럼 x-1, x-2 dx예요. 얘는 0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자 그냥 정석대로 해보시면 부정적분하면 뭐예요? 0의 부정적분은 상수잖아. 그럼 거기다가 1 넣고 0 넣고 빼면 당연히 뭐야? 당연히 0이죠. 그죠? 이런 건 이제 적절하게 그렇게 가셔도 되겠고 아니면 기하학적 의미를 살려보셔도 되겠죠. 피적분함수가 0 아니야. 넓이 빠 아니야. 그죠? 얘만 하시면 되죠. 얘는 전개하신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원래 이게 수초를 한 바퀴 돌렸으면은 이런 거 계산을 정적분 계산을 안 하고 공식을 쓰라 그래. 그래서 원래 이걸 내가 이제 약간 걱정스러웠던 게 이제 소리가 혹시나 이거를 계산을 안 하고 공식을 외우고 있어서 공식으로 풀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공식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일부러 이거를 공식 쓰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도는 그냥 생 노가다로 계산 다 하세요. 왜냐면 정적분은 연산이기 때문에 연산 연습은 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학기 들어가서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계산 어디 갔어? 이런 거 계산 암산해 암산. 암산은 뭐나? 암산해. 암산해 암산. 공식 써가지고. 지금은 정적분 정석대로 계산하세요. 네? 정석대로.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절대값이고 적분하시려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 그려야 되고 이런 거 우리 빨리 그릴 수 있죠. 0중근 1실근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 0, 1 0에서 2까지니까 1에서 끊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얘도 0에서 1까지 하고 1에서 2까지인데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dx. 물론 전개해서 적분하셔야 돼요. 그죠?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여러분이 지금은 우선 직접 생으로 계산하시고 나중에 학기 들어가서 이제 요번에 방학 때 바이블 끝까지 다 들어가서 정적분의 활용 가서 공식 배우시면 얘는 다 공식 쓸 거예요. 어차피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한테 이제 목적이 니네가 이제 정적분 계산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계산을 많이 해버릇해라 라는 목적이니까 한 땀 한 땀 다 하세요 그냥. 3번입니다. fx가 있는데 2x-x보다 4 1 기준으로. 자 다음에 정적분 값을 구하라는데 피적분 함수가 x의 fx-1이에요. 피적분 함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f가 1에서 갈리는데 문제는 fx가 아니고 fx-1이잖아. 풀이 방법 하나는 fx-1이라는 함수를 먼저 구해요. 여기다 x-1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하시면은 위에는 2의 x-1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2의 x-1 더하기 4죠. 여기다가도 대입하셔야죠. 여기다가도 대입하니까 x의 범위가 뭐가 돼요? 2보다 작다, 2보다 큰 것 같은. 범위가 갈리죠? 다른 데로. 자, 이 상황에서 내가 피적분이 fx-니까 여기다 이제 x-씩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원래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한번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 적분하는 거는 그래서 0에서 어디까지?
2까지로 그래서 끊어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푸시는 방법이 하나. 뭐냐면은 P적분함수에서 등장한 내가 모르는 fx-1이라는 함수를 구해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 이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다른 하나는 이제 평행이동입니다. 여기 아까 잠깐 얘기했던. 자, 내가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우선 내가 아는 함수가 fx-1이 아니고 fx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fx로 좀 만들고 싶은 거야. 우선. 그러니까 우선 이게 앞에 x가 달렸으니까 얘네가 조금 처음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천천히 좀 보면은 만약에 인티그럴 0에서 3까지 fx-1을 해야 된다. 그럼 아까처럼 fx-1을 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거 말고 fx를 그냥 만들자 이거야. P적분 함수를.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강원이 x축으로 평행이동 얼마큼 해야 돼요? 이게 둘 중에 하나야. 그죠? 이만큼은 아닐 거 아니야, 씨, 당연히. 1 아니면 마일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그냥 지레짐작 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확인.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하시려면은 x에다가 누구를 대입했는지를 먼저 쓰세요. 누구 대입한 거예요? x 더하기 1 대입해야 얘 돼요. 그럼 x에다가 x 더하기 1 대입한 거니까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이에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에요. 맞죠? 다시는 틀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적분 구간이 0에서 3까지였는데 얘가 x축으로 왼쪽으로 한 칸씩 밀렸으니까 적분 구간이 뭐가 돼요? 마일에서 2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행이동. 요게 이제 정적분의 평행이동.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박부에서 박부 얘를 아까 이제 그거 말고 그냥 생으로 적분해서 말고 요거가 이제 뭐가 돼요? 요거의 실근이 이거니까 A의 x-알파 x-베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어차피 A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도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얘를 적분을 할 건데 물론 얘 전개해서 적분해버리면 아까랑 똑같은 꼴이고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안 해보긴 했지만 여러분이 정적분 값을 계산할 때 아래 끝이 뭐면 좋겠어요? 0이면 좋겠죠. 대입하면 0이니까 어차피. 그죠? 그래서 아래 끝을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얘를 갖다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하면 돼요? 마이너스 알파만큼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x에다가 x 더하기 알파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a의 인티그럴 0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갖다 대입하시면 앞에 거 x 되고 뒤에 거는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죠? 좀 이쁘게 x 마이너스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전개하시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x 되죠. a는 잠깐 냅두고 얘만 할게요. 얘만 해보시면은 그냥 하자. 뭘 냅두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x제곱이고 아래 끝 0, 위 끝 알파 마이너스 대충 보이지? 네, 세제곱 보이죠? 이렇게 해서 증명된 게 쟤야. 알겠어요? 어디다 써먹는지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고 지금은 어디다 써먹는지까지는 안 가르쳐주고 뭐 알아서 잘 써먹고 있으면 써먹을까? 자, 아무튼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증명하시면은 얘가 지금은 2차지만 3차나 4차나 그 이상의 차수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이 좀 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될 수 있겠지만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앞에 가서 보시면은 저 260쪽하고 261쪽에 개념 콕목이 있는데 61쪽에 있는 4번은 아직 안 했으니까 두시고 60쪽에 있는 1, 2, 3번 교재 이제 앞쪽에 정적분 남은 개념이 그 대칭성하고 주기성 두 가지 있습니다. 대칭성하고 주기성. 첫 번째 대칭성.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아니, 글자가 좀 대칭성밖에 안 썼거든? 세 글자밖에? 자, 대칭성. 그래서 대칭성에서 이제 배우는 게 여러분이 수1에서부터 익히 들어왔던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우함수. 우함수 뭐예요? 이런 거 안 써도 되죠. y축 대칭함수죠? 그죠? 기함수, 예, 원점 대칭함수고요. 수식으로는 그 우함수 확인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걔가 fx랑 똑같으면은 그게 우함수죠. 기함수 확인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걔가 원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만큼 달라지면은 그게 이제 기함수죠. 지금 내가 우함수, 기함수 판단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항상 쓸 때마다 얘기를 하죠. 배워가셔야 되는데 몰라. 우함수는 이제 대표적인 예에 뭐가 있냐? 우함수의 대표적인 예는 다항함수 중에는 이제 짝수차 함수가 있습니다. 짝수차. 마찬가지로 기함수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다항함수 중에서는 홀수차 함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중에 있죠? 강원이 뭐 있어요? 우함수? 그 중에 하나겠죠. 자, 코사인 있죠? 기함수는 사인하고 탄젠트 이런 거 있죠? 그죠?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 요거까지는 다 옛날 얘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배우는 정적분하고 관련된 거는, 우리가 정적분이 이제 어쨌든 기하학적 의미가 넓이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했어요. 여기서부터 다 증명을 이제 넓이로 하거든. 자, 우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축 대칭 함수가 0보다 큰 데 있다고 쳐요. 근데 마침 얘가 적분 구간이 0 대칭입니다.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 dx를 한다. 근데 얘가 우함수다. 그러면은 한쪽만 구해서 2배 해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헐. 자, 왜요? 헐 할 만큼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기함수. 뭐예요? 기함수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무난하게 알고 있는 3차 함수 개형을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마찬가지로 적분 구간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 얘는 지금 여기랑 넓이는 같죠?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이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넓이가 정적분하고 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 보시면 음수 파트니까 정적분이 요거의 마이너스 값일 거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의 기함수를 갖다가 정적분 하시게 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정적분의 값 처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정말 단순한 거죠 이거는. 대신 이 정적분에서 이제 지금 배운 우함수, 기함수의 이런 성질을 써먹으시려면은 뭐가 맞아야 되냐면 적분 구간이 원점 대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써먹든지 말든지 하죠. 알아두시면 되고, 제일 기본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뭐 이렇게 함수 하나만 나오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뭐 예제 중에는 뭐 인티그럴 마이너스 뭐 2에서 뭐 2까지 해가지고 뭐 막 2025x의 2025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뭐 2023의 x 더하기 1 뭐 이런 거 적분하라고 하면은 얘가 어차피 구간이 원점 대칭이니까 홀수차는 기함수라 빵 아닙니까? 이런 거 지우면 되죠 그냥. 그죠? 나무 내만 보면 이렇게 써먹으시면 되겠고, 우함수와 기함수의 연산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연산인데 대표적인 예시에 있는 이 다항함수를 생각하면서 해보시면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함수랑 곱하면 뭐냐,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뭐냐, 기함수랑 곱하면 뭐냐, 이런 거 그냥
우함수의 대표는 뭐 2차, 기함수의 대표는 1차 이 정도 해서 해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랑 우랑 곱하면 뭐예요? 우기는 기죠. 기기는 뭐 이렇게 돼요? 이게 되겠죠? 이런 거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곱셈. 뭐 덧셈 뺄셈에 대한 거에서 이제 덧셈 뺄셈 뭐겠어요? 당연히 우겠죠. 기 덧셈 뺄셈 기 당연히 기겠죠. 네. 그죠? 덧셈 뺄셈 기 차수 높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기기는 개고 진짜 그죠? 아무것도 맞다. 아니죠. 네. 뭐 여기서 이제 수투에서는 할 일은 없을 건데 우에다가 당연히 기합성 우합성 하면은 뭐고 우에다가 기합성 하면은 뭐고 기에다가 우합성 하면은 뭐고 기에다가 기합성 하면은 뭔지 마찬가지로 넣어보면 돼요. 그죠?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를 미분하면은 뭐고 기를 미분하면은 뭐고 우를 적분하면은 뭐고 기를 적분하면은 뭐다. 실제로 계산 문제 풀 때는 뭐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는 미분하면 뭐 되겠어요? 기 아니에요? 기 되겠죠. 기. 아니 마찬가지로 x 제곱 넣어봐. 진짜 그죠? 기 돼요. 기는 미분하면 우 되겠죠. 우는 적분하면 그럼 기는 적분하면 우. 자, 우는 적분하면 기겠죠. 근데 이제 부정적분이니까 c가 붙겠죠. 기는 적분하면 우겠죠. 넣어봐. c x나 x 제곱 넣어봐. 넣으면 될 거 아니야. c겠죠. 네. 근데 우에다가 c 더한 건 어차피 우야. 그러니까 얘는 안 쓰죠. 근데 네. 기에다가 c 더한 거는 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기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c가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함수 플러스 c라고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우함수는 적분하시면 0,c 대칭이라고 하시든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이제 뭐 이런 건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 거기다가 실제 계산할 때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됐지? 대칭성을 갖다가 조금 일반화하는 게 있어요. 일반화. 자, 인티그럴 0에서 2a까지 fx dx가 있습니다. 0하고 2a를 잡은 이유는 그냥 심플해서 잡은 겁니다. 심플해서. 다른 구간, 임의의 구간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임의의 구간으로 하면 괜히 분수 나오니까 잡은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fx는 임의의 함수입니다. 임의의 구간이고 임의의 함수입니다. 다 된다 이거야. 그때 어떤 임의의 함수를 어떤 구간에 정적분을 해요. 그러면은 그 정적분하고 똑같은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적분 구간을 똑같이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적분 구간을 똑같이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적분 구간을 반만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적분 구간을 반만. 그래서 적분 구간을 똑같이 가져가는 방법은 0에서 2a까지 똑같이 갈 때가 있고 구간을 반만 가져가는 거는 앞에서 반이든 뒤에서 반이든 아무데나 상관은 없어요. 반만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적분 구간을 똑같이 가지고 갈 때는 P적분 함수가 뭘로 바뀌느냐? F 2a-x로 바뀌어요. 결론은 우선. 적분 구간을 반만 가져가게 되면은 P적분 함수가 뭘로 바뀌냐? 그 원함수에다가 F 2a-x를 더한 거. 요걸로 바뀌어요. 여기서 F 2a-x의 정체는 뭐냐?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요거는 내가 가진 적분 구간의 요 중점에 대해서 fx를 대칭시킨 겁니다. 구간의 중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은 구간의 중점이 x는 a니까 x는 a 대칭시킨 거예요.
그럼 x는 a 대칭시키는 방법은 고1 때 배웠던 x에다가 2a-x 대입하는 겁니다. 강원이 알아? x는 a 대칭은 x에다가 2a-x 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증명은 수초에서는 그림 그려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놀이 하시면 돼요. x축이 있는데 뭐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게 fx입니다. 네, 적당하게 구간을 갖다가 이 정도를 a라고 하고요. 0이라고 하고요. 0, 0. 이 정도를 갖다가 2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구간의 중점은 어디냐면은 한 요쯤 되거든요. 요쯤이 a. 자, x는 a에다가 대칭시킨 함수를 하나 그려봐요.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어우, 잘 그렸어. 그죠? 이렇게 되겠죠. f 2a-x라는 함수가. 그럼 이 나머지 이제 그림놀이. f 처음에 있는 좌변 0에서 2a까지 fx dx는 얘죠. 그죠? 근데 이게 뭐랑 같냐? 구간을 똑같이 가지고 갈 때는 당연히 0에서 2a까지 대칭시킨 함수 정적분한 거랑 같네요. 그죠? 당연하죠. 그럼 밑에 거는 구간을 절반만 가지고 갈 때는 fx 원함수를 절반만 적분을 하고 아직 이만큼 더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대칭시킨 함수를 그만큼 더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증명은 끝났어요. 잘 외워서 써먹으시면 되겠고, 임의의 구간, 임의의 함수가 다 된다 그랬어요. 이거 가르치고 나면 자꾸 이상한 헛소리들 하시는데, 누구만 돼요? 뭐 우함수만 돼요? 기함수만 돼요? 이상한 질문들 하시는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그냥 뭐 하늘에 가게 보면은 예를 들어 인티그럴 0에서 4까지 자꾸 아래 끝을 0 잡는 이유는 니네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뿐이야. 알겠어요? 0에서 4까지 fx dx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0에서 4까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하고 0에서 2까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0에서 4까지로 만들 거면 피적분함수가 x는 뭐 대칭? 2대칭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뭐예요? 4-x로 바뀌겠죠. 얘는 더하면 되겠죠. 그죠? 수투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꼭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진 않아요. 야매로 잘 맞춰요. 야매로 잘 맞추는데 어차피 우리는 또 다 미적하실 분들이고 미적과도 야매 따위는 없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두기 싫으면 말고. 자, 됐고요. 다음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주기성. 네, 주기성은 우리가 이제 수 1에서 배웠어요.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 더하기 p를 만족하면 우리는 얘가 p씩 반복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그 와중에 저 p가 최소의 양수면은 주기다 라고 한다고 했는데, 뭐 수원에서는 함부로 주기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그때 빼면 그 다음부터 주기라고 해도 돼. 자, 주기랑 관련된 정적분 성질은 뭐 결론부터 써보면 이겁니다. fx가 이렇게 주기성 p를 띄는데 그때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정적분을 한 거는 뭐랑 같냐? 얘가 주기함수면 그 적분 구간에다가 주기만큼을 동일하게 더하거나 빼도 항상 같아요. 주기만큼을 항상 동일하게 더하거나 빼도 똑같아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라 그런 거나 얘를 한 주기 더 가서 적분하는 거나 한 주기 빠꾸해서 하는 거나 똑같겠죠. 그죠? 하나 성질 저거. 또 하나는 인티그럴 a에서 a 더하기 np만큼을 정적분을 했다. 다시 말하면
아래 끝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은 주기를 n번만큼 더 간만큼 정적분을 했다. 어딘가 임의의 A에서.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있는데 어딘가 임의의 위치에서 얘가 이만큼의 한 주기니까 이만큼씩 몇 번 간 데까지 적분을 했다. 근데 얘가 여기서 만약에 한 주기 갔어 봐. 이거잖아. 근데 이거 적분이랑 여기 적분이랑 같아 안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지금 한 주기거든? 한 주기 정적분부터 납득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한 주기 정적분 한 값이나 여기 정적분 한 값이나 같아 안 같아? 다 같겠죠 어차피. 그죠? 그래서 그거부터 납득을 하시면 자 그러면 임의의 위치에서 얘를 갖다가 주기를 n번 갔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정적분 값은 한 주기 정적분 한 거를 갖다가 몇 배 하시면 되겠어요? n배 한 거랑 같겠네요. 그때 이 한 주기 정적분은 어디를 적분해야 돼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한 주기만 적분하면 되죠. 여기를 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되고 아무데나 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식으로 쓸 때는 한 주기 정적분을 0에서 p까지라고 주로 쓰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한 주기. 응? 두 개입니다. 성질. 주기성과 관련된. 오히려 이제 우기보다 주기성을 애들이 더 못해요. 어려워합니다. 우기보다. 몰라. 어제도 가르치니까 애들 그렇더라고. 주중반에 어려워서 못해 먹겠다고 나가더라고. 진짜요? 잘 가라고 했어. 제가 어제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었지 않나요? 자서 그래. 저 안 자는데요? 앉았어? 네. 자 4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뭐예요? 우 그죠? 그때 0에서 1까지 정적분 값이 4래요. 다음을 적분하래요. 아 우선 구간이 대체인 게 좀 보이네요. 예, 우 그죠? 예, 기 우죠?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우기 곱하면 천천히 하세요. 우기 곱하면 뭐예요? 기예요? 네. 날라가겠네? 날라가겠네? 아, 얘만 남네. 아 인티그럴 마일에서 1까지 EF dx만 남을 텐데 2는 빼내고 나서 얘는 다시 우함수니까 2배 하시면 4 0에서 1까지 나오겠죠. 네. 넘어가서 5번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할 때 마이너스 2에서 10까지의 정적분을 구하여라. 아 주기성이 있네요. 그죠? 40 어떻게 푸냐? 잘 보시면 물론 이제 그림 뭐 그리는 건 상관은 없는데 굳이 안 그려도 되니까 안 그리면 어떻게 푸시면 되냐? 자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10까지죠. 멀죠? 멀되면 멀죠. 아무튼 그죠? 자 멀죠? 자 윗끝을 마이너스 2에서 얼만큼 간 거예요? 12만큼 간 거죠. 뭐 나중에 남산되면 바로 쓰시고. 자 12라는 놈의 정체는 뭐예요? 한 주기가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갔어요. 깔끔하죠? 여기 나머지가 있는 게 좀 더럽지. 나머지가 있는 게. 자 그럼 3번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다? 한 주기 정적분을 갖다가 몇 배 하면 된다? 이거 알아서 잘 구분하셔야 돼. 여기서 뭐가 주기인지 까먹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곱하는 애들이 종종 있거든. 그럼 이제 한 주기 정적분은 어디를 하면 되냐? 어차피 아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죠? 여기밖에.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얘 해야 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한 주기니까. 그때 이제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앞에서 배웠던 x제곱 빼기 4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마이하고 2잖아. 그럼 얘는 뭐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적분하다 음수인데니까 정적분하라 그랬으니까 이 한 주기 정적분의 인티그럴 마이에서 2까지 하셔야 되겠고 p적분 함수에다 뭘 쓰면 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를 쓰시면 되겠지. 맞아? 이 와중에 얘가 다시 뭐야? 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2 빼내서 6배 인티그럴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 자, 우함수 성질 안 써도 당연히 답 나왔나?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거 안 쓰고 풀고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 지가 안 쓴 이유가 알고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지가 못 찾으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함수나 기함 성질을 자꾸 확인을 해버릇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배웠어요. 참 쉽죠? 하하하하하 너무 쉽다. 하하하하하. 그렇지. 자, 앞으로 가서 261쪽에 아까 유제 개념 폭이 남아있는 거 우기성 하나 있습니다. 그거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예제 역할 저기